네, 트래블제입니다. 제가 일단 여행을 시작하게 된 동기부터 말씀을 드리면요. 초등학교 때부터의 버킷리스트였어요. 너의 꿈이 뭐냐 물어보셨을 때 저는 배낭여행을 하고 싶습니다. 얘기했던 게 초등학교 5학년 때였거든요. 그때 제가 읽었던 책이 세상은 넓고 할 일 많다. 뭐 시련은 없어도 실패는 없다. 이런 책들도 많이 봤었고 그 당시에 이제 세계지리 책 같은 거 제가 백과사전 같은 거 달달달 외우고 막 그랬거든요. 역사책 이런 것들.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좀 독서를 많이 했어요. 독서를 많이 하다 보니까 세상에 대한 관심, 그 궁금증, 호기심, 한창 궁금증이 많을 나이잖아요. 초등학교 고학년 때. 그게 이제 중학교 때도 올라오고 이제 쭉쭉 간 거죠. 90년대 초반. 근데 그때는 뭐 여행을 해외 나간다는 게 쉬운 게 아니니까 뭐 저희 집이 되게 넉넉한 곳도 아니고 IMF 전에는 망했었고 막 이런 집이었기 때문에 그러다가 이제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학교를 그만두거든요. 그 당시 이제 제가 열심히 중학교 때 공부를 해서 좋은 고등학교에 들어갔는데 이때 이제 내신이 굉장히 안 좋았어요. 내신이. 왜냐면 공부 잘하는 다 모아놓은 학교였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내신이 밀릴 거 아니에요. 그런 것도 그랬었고 제가 그 당시에 집에서 살지 않고 신문사에서 살았었어요.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제가 집을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거기서 살면서 신문을 배달을 하면서 학교를 다녔는데 근데 문제는 이제 새벽에 신문을 배달을 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잠이 부족해요. 잠이 부족하고 뭐 예를 들어서 새벽 1시에서 2시 사이에 일어나요. 그럼 일어나서 간지란 걸 낍니다. 간지 뭐냐면 광고지를 낍니다. 이렇게 막 껴요 이제. 그리고 한 4시쯤에 배달을 나가요. 배달 나가서 한 2시간 신문을 돌리고 나면 이제 6시가 되잖아요. 그럼 그때 이제 샤워를 하고 그다음에 6시 50분까지 학교에 갑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자율 학습이 시작되고 수업이 되고 밤 9시 정도에 이제 끝이 나요. 학교가. 그러면 또그 신문사 기숙사에 가서 11시쯤에 자면 2시간 반 정도 있다가 깨서 또 신문을 간지를 넣고 신문을 돌리고 막 이게 반복이 돼요. 그러면 남들 공부를 엄청나게 하고 있을 때 저는 오전에 계속 졸아요. 왜냐면 3시간밖에 잘 못 잤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제가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학교를 그만두게 됩니다. 힘들게 들어간 학교였고 거의 뭐 서울대, 연고대, 스카이 200명씩 보내는 학교였거든요. 매년. 근데 학교를 그만뒀고 그 당시 또 부반장이었는데 다 그만두고 홍정우의 7박 7장이라는 책이 있어요. 홍정우 뭐 워낙 유명한 책이니까 그거 보면서 이제 유학을 꿈꿨어요. 제 친척이 이제 시카고에 사셔가지고 나 여기 오면 6개월 정도 한 계속 미국 TV 보면서 영어 공부하고 그 다음에 공립학교 가라 막 이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뭐 부푼 꿈에 이제 가려고 했었죠. 근데 그게 안 됐어요. 왜냐면 일단 아버지가 반대하셨어요. 그리고 돈도 없고 비행기가 그 미국 갈 비행기 표 값 돈도 없었고 근데 물론 그때 당시 제가 약간 좀 강력하게 주장하고 제가 또 돈을 더 벌어서 가면 되는 거였는데 인생에 3번의 기회가 있다고 하잖아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한 번 놓친 것 같아요. 그때 갔으면 정말 제가 엄청난 헝그리 정신으로 진짜 열심히 해서 아이비 리그까지는 못 가더라도 미국에서 어메리칸 드림을 살고 있지 않을까 막 그런 허황된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이제 노량진을 전전했어요. 노량진. 그때 당시가 제가 4월 5월 달이어서 근로장학생이라고 해서 칠판 지우는 장학생들이 있어요. 걔네들은 모든 수업을 다 무료로 들을 수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뭐 그 바로 전해 11월 12월에 이렇게 지원해서 뽑혀야 되거든요. 근데 저는 뭐 학교를 그만둔 게 3월이었고 3월에 그만둘 때도 왜 그만뒀냐면 제가 다리를 다쳤어요. 다리를 접질러서 깁스를 하고 신문 배달도 못하게 됐고 학교 생활에 대한 회의감 내신도 아래 있고 그래서 특차로 가야겠다 막 이런 생각도 있어서 여러 가지 막 이제 생각을 했었고 엄청난 반대 학교 그만둔 게 그렇게 힘든 건지 몰랐어요. 그때가 고등학교 2학년 때였는데 막 교장도 그렇고 교감도 그렇고 담임 선생님도 그렇고 그때 교회 다녔으니까 교회에서도 막 반대하고 그걸 다 이겨냈는데 난 진짜 나는 내 꿈이 있고 내 주장이 있어서 나는 그만두려고 하는데 그때 당시 굉장히 자립심이 있을 때 물론 지금도 그렇긴 하지만 너무 이렇게 반대하는 분들이 당연히 많겠죠. 교장 선생님 어떤 얘기 했었냐면은
내가 널 매일매일 차로 픽업해서 너를 바래다 주겠다. 학교로 같이 등교하자. 굉장히 호의를 주셔가지고 저는 그때 깜짝 놀랐어. 아유, 이렇게까지 학교를 그만두면은 선생님들 고과에 안 좋은 건가? 교장 선생님 고과 안 좋은 건가? 그런 생각 했었고요. 어쨌든 그만뒀었고, 그 조직에 있다가 이렇게 떨어져 나와서 생활을 한다는 게 되게 쉬운 게 아닌 거라는 걸 그때 알았어요. 혼자 하려고 하니까 쉽지가 않더라고요. 어쨌든 노량진에서는 근로장학생을 놓쳤고, 그냥 단가 들으면서 전전했었고, 대학교는 제가 생각했던 것과는 좀 뭐랄까 제 눈높이와는 이렇게 떨어지는 곳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고, 근데 거기 가서는 진짜 열심히 했어요. 동아리도 막 3개 하고, 뭐 학교 뭐 기자 같은 것도 하고, 이렇게 하다가 이제 진짜 학교 생활 열심히 했었고, 그리고 군대 갔다 오고, 이제 중국에서 1년 동안 있었고, 그리고 뉴욕에서 1년 있었고, 총 2년 동안 해외 생활을 하고, 그리고 한국 돌아왔어요. 한국 돌아와서 학교 복학하고, 또 이제 마침 이제 취업 시즌이어서 증권사를 가고 싶었기 때문에 증권사에 다 이렇게 넣어서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현대증권 입사해서 지금 KB증권으로 바뀌었죠. 저는 이제 제 인생을 바꾼 한마디가 뭐였냐면, 경영학과 학생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주식을 해봐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셨었거든요. 그래서 나도 한번 해보자 해서 경험 삼아서 해보자 했는데, 이제 엄청나게 열심히 했죠. 그래서 막 교내 대회에서 1, 2등을, 계좌가 2개를 이렇게 모의 투자 대회였죠. 그때는 돈이 없으니까 들어가서 이제 1, 2등을 다 했어요. 그 당시 제 계좌가 1, 2등. 그래서 막 그 소문이 나가지고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이 저한테 와서 계좌를 맡기기도 했었는데, 이게 남의 돈을 맡아서 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물론 계좌도 엄청 큰 계좌였기 때문에 하루 이틀 해보고 안 되겠다고 막 그랬었고, 제 개인적으로는 2003년도에 이제 주식 투자를 처음 시작했거든요. 학비를 제가 벌어다녔기 때문에 막리를 해서 번 돈 100만 원을 가지고 이제 했는데, 첫 번째로 샀던 주식이 펜텍이었어요. 펜텍 큐리텍. 샀던 이유는 뭐냐면은, 여기는 자기네들이 자기네 브랜드로 이렇게 수출을 하고 이런 게 너무 대단하다 생각했었거든요. 그럼 마진도 높을 거고 이익도 높을 거고 그런 생각을 했는데, 이제 그 당시에 해외 사정을 제가 뭐 잘할 리가 없잖아요. 해외에선 이미 초저가로 핸드폰들이, 그 피처폰들이 중국에서 이제 풀리기 시작을 했었고, 막 4만 원, 5만 원짜리 피처폰들이 막 풀리고 있다는 거 저는 알 리가 없죠. 그래서 이제 펜텍큐텔이 가격 경쟁력이 안 돼가지고, 그 당시에 플래그십이 한 30만 원 정도 했을 때였거든요. 막 윤도현 막 나와가지고 CF 막 하고 막 그럴 때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회사가 이제 망하기 시작했고, 그때 VK라는 핸드폰도 있었는데 그것도 망하기 시작했던. 그래서 반토막 나와서 이제 망하고, 진짜 열심히 해서 그거 메꿔가지고 학비에 냈던 기억이 나는데, 좀 공부를 더 해봐야겠다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모의 투자에 대해서는 어쨌든 잘 됐었으니까 재미를 좀 붙이긴 했었죠. 내 실전 투자 망했지만. 그래서 학교 때 뭐 자격증 같은 걸 다 땄어요. 투자 상담사라든가 운용이라든가 이런 펀드 매니저들이 꼭 가져야 되는 그런 자격증도 있거든요. 이걸 다 대학교 때 다 땄었고, 그렇게 해서 준비가 되니까 뭐 증권사들은 쉽게 입사 가능했어요. 근데 은행은 안 되더라고요. 왜냐면 자격증들이 다 증권 쪽이기도 했었고, 은행은 사실 그렇게 가고 싶지도 않았는데, 일단 지금 취업 전쟁인데 너의 지금 저는 완전 최을이잖아요. 다 넣어봤는데 금융권만 다 넣었어요. 근데 이제 증권사들이 붙었고, 그 중에서 이제 연봉이 제일 높은 데로 들어갔죠. 그래서 이제 10년 동안 이제 리테일에 있었고, 그다음에 그 뒤에 4년 동안은 본사에 있었습니다. 10년 동안은 주로 이제 서초동, 청담동, 독동 이렇게 3군데, 한국에서 이제 돈 제일 많은 사람들이 사는 그런 동네에 있었고요. 오히려 저는 이제 많이 배웠죠, 그 사람들한테. 왜냐면은 근데 그들의 관심사, 돈을 어떻게 굴렸는가 이런 것들을 정말 많이 배웠거든요. 오히려 10년 동안 제가 많이 배운 것 같아요. 진짜 어떻게 보면 멘토 같은 분들도 많았고, 일단은 뭐 부자에 대한 우리나라의 안 좋은 시선들이 많잖아요. 실제로 그런 부자들을 10년 동안 계속 보게 되면은 정말 많이 배워요. 이제 고간에서 인식 난다고 난 얘기했잖아요. 품이 좋은 분들도 많았었고, 그리고 제 노력에 대한 보상 같은 거를 확실하게 해주는 경우도 많았어요. 예를 들면은 제 아파트 한 채씩 사드린 적도 있거든요. 수익이 내서 선물이 막 100만 원, 200만 원 어치 선물이 막 들어온 적도 있었고, 고생했다고 그러면서 그때 진짜 뿌듯하죠.
근데 저는 늘 이제 꿈이 이제 홀세일이었거든요. 본사 가는 게 꿈이었거든요. 뭐 일단은 다시 그 리테일로 내려온다 하더라도 한 번쯤 경험해보고 위에서 한번 돌아가는 걸 한번 배워보고 싶었었고, 그리고 이제 실적이 굉장히 고꾸라졌었어요. 제가 종목을 이제 잘못 골라가지고 막 망하던 때가 있었거든요. 현타도 오고 막 그럴 때 있었거든요. 그 즈음에 이제 본사에서 스카웃이 됐어요. 뭐 스카웃이라기보다는 그냥 제가 빈자리에 생겨가지고 이제 낑겨서 들어간 거긴 한데, 근데 거기서 이제 또 다른 세상이 이제 펼쳐진 거죠. 해외 업무를 했었는데, 해외 업무를 하면서 더 이제 시야가 넓어지기 시작했죠. 그리고 그때 이제 제가 해외 주식을 좀 시작을 했었습니다. 한국 시장, 미국 주식을 시작을 했었고, 홍콩, 일본, 중국 주식들을 같이 이제 포트폴리오를 한국에서 다 해외로 이제 몰았었는데, 이제 그렇게 하니까 되게 주식이 쉬운 거예요. 해외 주식은 그때 당시 2017년도였거든요. 쭉 올라가더라고요. 한국하고 달라요. 그래서 저는 회사를 다니면서 다른 일들도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화장품 스타트업에서 이렇게 같이 일을 해보기도 하고, 나중에는 스타트업을 거의 차리다시피 해서 화장품 같은 걸 만들어 보기도 하고 막 그랬거든요. 그 외에도 이제 다양한 수익원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었어요. 왜냐면 뭐 잘 아시다시피 지금 직장인들은 뭐 부업 같은 거 많이 하잖아요. 저는 이미 30대 중반부터 10년 전부터 그런 걸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뭔가 다변화해야 된다, 캐시카우가 들어와야 될 그런 루트들 많이 만들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했었고, 그리고 이제 금융은 늘 사양 산업이다,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그도 그렇게 이제 그 뭐 핀테크라든가 IT가 발전하면서 사람들이 객장에 들어와서 주식을 맡기는 경우들이 거의 없고, 거의 할아버지들이나 노인분들이 많이 오시지, 젊은 친구들은 거의 다 손에서 자기들 알아서 다 하잖아요. 물론 그러면서 다 말아먹긴 하지만, 사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맡기는 것보다 본인들이 해서 망가지는 게 훨씬 많습니다. 뭔 얘기냐면, 증권사 직원이랑 같이 이렇게 해가면서 계좌가 유지되는 확률이 혼자 이제 증권 방송 보거나 유튜브 보거나 뭐 혼자 신문 봐서 이렇게 매매한 것보다 더 오래 갑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무조건 뭐 우리 사회에 그런 얘기 있잖아요. 증권사 직원들은 다 사기꾼이고, 쟤들한테 맡기면 다 망한다, 이런 생각들을 하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많은데 진짜 안 그래요. 일례로 보면은 1억짜리 계좌가 있어요. 손님이랑 직원이랑. 근데 이 1억짜리 계좌가 점점 이렇게 우상향 하잖아요. 그러면 직원의 KPI가 올라가고, 또 고객과 나와의 사이가 굉장히 돈독해지죠. 그럼 계좌를 유지가 될 확률이 계속 높은 거죠. 그리고 이제 매매할 때마다 생기는 수익도 증권사 직원한테는 좋은 거고. 그러니까 요는 뭐냐면, 계좌가 이게 커갈수록 증권사 직원은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계좌가 이렇게 점점 깎이잖아요. 그럼 KPI도 떨어지고 증권사 직원은 그 인센티브도 떨어지는 거죠. 근데 일례로 보면은 증권사 직원들은 계속 돌리면서 계속 망가뜨린다. 그리고 그 고객 계좌를 다 망가뜨리려고 하는 게 목적이다. 망가뜨려서까지도 계좌를 돌리려고 한다. 뭐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게 아니에요. 만약에 이게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KPI도 꺾이고 본인 인센티브도 꺾이고 계좌도 떠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빈털터리가 되는 거죠. 물론 이제 손님이 한두 명은 아니겠죠. 근데 어쨌든 금액이 크든 작든 간에 손님을 계속해서 유지를 하고 계좌가 우상하게 만들어야 되는 게 이제 증권사 직원은 그게 생명이거든요. 그게 안 되면 이제 망한 거죠. 인센티브도 못 받고 KPI 떨어지면은 진급도 안 되고 쭉 떨어지고 망한 거죠. 아무튼 옆길로 많이 샜는데, 이렇게 회사를 그만두고 여행으로 이렇게 쭉 살 생각은 아니었어요. 원래는 사업을 하려고 막 여러 가지 이제 시도를 많이 했었어요. 직접 돈을 태우진 않았어요. 이게 돈을 태우기 시작하면은 이제 끝도 없잖아요. 그래서 정말 사업은 정말 뭔가 빌딩에서 뛰어내린 거랑 똑같구나, 그런 생각 들었고, 제가 직장생활 14년 동안 하면서 이렇게 운실 속에서 있다 보니까 뭔가 이렇게 확 뛰어드는 걸 못하는구나, 그런 생각도 들었고, 그리고 이제 이게 회사를 그만뒀을 때가 팬데믹 때였어요. 지금 나오면은 다 죽잖아요. 나와서 뭘 하면 죽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있었고, 2021년 1월에 회사를 그만두고 나서 1년 동안은 뭘 했냐면은 사업 준비했었고, 그거 하다가 잘 안 됐고, 그래서 뭐 돈은 태운 건 없어요. 그러니까 금전적으로 실패한 건 없어요. 그러고 있다가 이제 어쨌든 난 여행을 할 거니까 나가야겠다 생각을 했었고, 그래서 1년 동안
유튜브를 하기 위한 준비를 했어요. 가장 많이 했던 거는 장비를 뭘 해야 될까, 뭘 사야 될까 그런 거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 트래블 제이 전에 채널이 되게 여러 개 있거든요. 트래블 제이 전에 이제 청담 아재 TV라고 있어요. 거기는 이제 제 브이로그 같은 것도 한번 테스트로 만들어서 올려보고, 뭐 드론이라든가 액션캠이라든가 카메라라든가 뭐 장비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리뷰를 올리는 곳이거든요. 거기가 먼저 컸어요. 거기가 먼저 1000명을 돌파하고 쭉쭉 올라가다가 지금은 이제 방치를 한 상태죠. 새로운 걸 제가 사진 않으니까. 그러다가 이제 그 백신이 이제 풀렸잖아요. 그래서 백신 나오자마자 맞고 2주 되는 날 공항 나갔던 게 작년 10월이었고, 그때부터 이제 터키 그리스 여행을 한 달을 하고 옵니다. 그래서 이제 트래블 제이 채널이 이제 시작이 된 거죠. 원래는 3년 6개월이 이제 세계 여행의 일정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작년에 만났던 여자친구랑 잘 안 됐어요. 안 되고 나서부터 한국 생활에 대한 미련이 되게 사라졌어요. 근데 저 같은 사람들이 적지 않더라고요. 제가 우연치 않게 어떤 채널을 봤는데 어떤 프랑스 여성이었는데 4년 5개월째 여행 중이라서요. 세계 여행 중이래요.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물어보니까 어, 헤어져서 그래서 얘기를 듣고 나 같은 사람이 있구나. 이거는 유튜브에서 처음 얘기를 한 건데, 뭐 애증의 관계이긴 했죠. 애증의 관계이긴 했는데 지금 뭐 잘 살고 있겠죠. 전혀 연락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완전히 연락이 끊긴 거는 3월이었고요. 뭐 잘 살고 있으리라 생각하고, 그 뒤부터는 이제 뭐 해외 나와서부터는 연애 같은 거는 전혀 이제 하진 않고 있습니다. 뭐 기회가 없진 않아요. 해외 나와도 뭐 세상의 반이 여자니까 뭐 동남아는 한국 사람에 대한 호의가 좀 있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저의 일정이 있고 롱디 같은 걸 별로 하고 싶지 않고, 이거는 뭐 연애하는 것도 아니고 얽매이기만 하잖아요. 그러니까 더 하고 싶지도 않고 연애에 대한 관심이 많이 떨어졌어요. 왜냐면 저는 작년에 정말 되게 굉장히 많이 소모가 됐었거든요. 연애를 하면서 사랑을 받기보다는 사랑을 많이 하는 스타일이에요. 많이 챙겨주는 그런 스타일인데 이게 자꾸 뭔가 소모된다는 느낌이 많이 들어서 약간 연애에 대한 트라우마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그냥 혼자 있는 게 되게 편하고, 사실 저는 이제 고등학교 자퇴하고 나서부터는 쭉 혼자였다 생각해요. 혼자 쭉 살아왔으니까. 그래서 혼자 익숙하고 뭐 고독하거나 이런 거 없어요. 이게 10대 때 단련이 되고 이렇게 딱 그렇게 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고독한 걸 잘 못 느꼈어요. 만약 고독한 게 있다면 지금 이제 해외 나온 지 7, 8개월 됐는데 7개월? 8개월 됐는데 되게 많이 그리워야 되는데 그리운 게 없어요. 사실 제가 여행이 끝나고 나면 한국에 정착을 할까? 물어보면은 잘 모르겠다. 그리고 그거 아세요? 혼자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삶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요. 지금 제 나이대라든가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대부분의 분들은 이제 가정을 꾸미시는 분들인데 이제 그런 편견이 있어요. 쟤는 혼자 여행을 다니고 고독하지 않을까, 적적하지 않을까 막 그런 생각하는데 되게 편합니다. 일단 내가 내키는 대로 살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도 그걸 아실 거예요. 남편이라든가 와이프가 친정 갔다 올게, 뭐 어디 출장 갈게, 막 이렇게 떠나잖아요. 그러면 혼자 집에 있으면 막 자유를 느끼잖아요. 그거가 계속 유지가 된다고 보세요. 물론 그만큼의 그 쾌감까지는 아니겠지만 이게 잔잔하게 그 평온함이 계속 유지가 돼요. 여기서 나는 더 즐거움을 찾으면 돼요. 여행의 즐거움을 계속 찾으면 되고, 뭐 저 같은 경우에는 유튜브 하면서 또 소일을 하면서 여기서 즐거움과 또 괴로움, 고난도 이제 겪고 있긴 하지만 영상이 되게 안 만들어지거나 되게 힘들 때가 있거든요. 혼자 지내는 게 진짜 좋습니다. 독신이 진짜 뭐 저는 이제 독신을 꼭 해야겠다 그런 거 아니에요. 뭐 때 되면 좋은 사람이 나타나면 결혼도 할 수 있다 생각해요. 아니면 뭐 동거도 할 수 있다 생각하고, 뭐 다 큰 성인인데 뭐 40대 중반인데 뭐 알콩달콩 재밌게 하는 여행 간 사람들도 있겠죠. 다 사는 방식들이 다 다양한 것 같아요. 제가 얼마 전에 어떤 리서치 논문을 봤는데 혼자 사는 사람들의 만족도가 되게 높다. 그 인맥이라는 게 되게 많으면 행복할 것 같은데 그럴 필요가 없다. 너의 친구 몇 명만 있으면 그렇게 행복이라는 게 그렇게 영향을 받지 않는다. 그런 얘기를 제가 봤거든요.
그리고 넉넉한 자금이 더 중요하다. 오히려 그 별로 걱정이 없어. 일단은 이제 쩐이 이제 있으면, 그리고 내가 익숙한 곳에 살게 되면은 그것도 굉장히 행복을 높이는 요소라고 이게 그 리서치에 나와 있더라고요. 독거 노인분들을 대상으로 한 그런 리서치였거든요. 일본인가 미국에서 나왔나? 근데 그게 사실은 맞아요. 시골에 계신 독거 분들도 보면은 계속해서 거기서 쭉 사시잖아요. 내가 익숙하고 편한 곳에서 쭉 사시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설명이 되는 거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여행을 하면서 새로움을, 익숙한 것보다는 새로운 걸 발견하면서 내가 기존에 알던 곳들과 비교를 하면서 그런 즐거움이 좀 있어요. 그래서 꼭 막 특별한 곳에 가지 않더라도 대도시만 다녀도 저는 재밌어요. 오히려 대도시가 더 재밌는 부분도 있어요. 왜냐면 내가 이 도시에 대해서 알고 있었던 정보들이 있었는데 이게 다른 도시들과 비교가 되고 또 새로운 것들을 알게 되면 또 이게 또 재밌거든요. 그래서 전 디테일을 이렇게 보고 다니거든요. 디테일을. 사람들 습성이라든가 뭐 하다못해 물건 값이라든가 여기랑 다르네. 고프로 가격이 태국이라든가 뭐 말레이시아라든가 싱가포르라든가 뭐 캄보디아라든가 다 다르네. 뭐 터키 이스탄불하고는 다르네. 이런 것들 하나하나 보는 거 재밌거든요. 저는 재미가 없을 틈이 없어요. 여행을 하면서 이렇게 다닌다면. 근데 대부분의 분들은 여행하면 혼자 다니면 재미 없지 않아? 뭐 혼자 있으면 심심하지 않아?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람에 따라서 다른 것 같아요. 재미없으면 한국 돌아갔죠. 왜 여기 있겠어요? 팬데믹도 끝나는 마당이고 많은 분들이 이제 해외에 나오시는 걸 보니까 좋은 것 같아요. 해외에 자꾸 나와야지 이제 해외에 대한 관심도 많아지고 유튜브에 대한 관심도, 여행 유튜브에 대한 관심도 많아지잖아요. 제가 이제 이 채널이 그런 분들에게 좀 보탬이 됐으면 좋겠고, 또 저는 이제 실질적인 현실적인 것들을 많이 보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민이라든가 뭐 은퇴 이런 거 준비하시는 분들이 도움이 많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재미가 없긴 하겠지만 저는 재밌게 다니고 있는데 없겠지만 계속해서 관심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정말 애청해주시는 분들, 막 정주행해주시는 분들도 좋고요. 광고까지 다 챙겨보시는 분들도 계셔서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광고는 근데 제가 이거를 막 선택해서 이렇게 올리는 게 아니라 그냥 랜덤이에요. 뭐 어떤 광고가 들어갈지 잘 모르거든요. 뭐 후원해주신 분들도 감사드리고, 사실은 후원해주신 분들이 계시거든요. 정보란이라든가 제 영상 아래다 보면 이제 후원 계좌가 있는데 이름이 매치가 안 되는 분들 되게 많아요. 도움이 되시는 분들인 것 같아서 그럴 때마다 이제 뿌듯하고, 그 금액이 이제 영상 몇십 개 막 분량의 수익이니까 정말 진짜 감사하죠. 저 같은 백수한테만. 저는 꾸준히 영상 올리고요. 손가락 부러질 때까지 영상 만들고 있습니다. 함께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